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대한화섬 주주분들. 이 대한화섬은 폴리에스테르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오늘은 이 대한화섬의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이 작년 실적 저조를 딛고 올라설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2분기 매출 실적 먼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. 그리고 앞으로의 이 산업 전망까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대한화섬은 이 의류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이 폴리에스테르 사업 부분이 약 한 92%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이 섬유와 의류 산업을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돼요. 특히 이 폴리에스테르는 이 내수보다는 이 수출 부분이 더 이제 매출 비중이 큽니다. 네, 딱 봐도 이제 한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수출 부분을 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섬유 수출 관련된 거거든요. 이게 4월 달에는 일단 이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이 일단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.7% 정도 4월 달에는 올랐었고요. 그리고 이 5월 달에는 1.6% 정도 올랐었네요. 근데 이제 6월 달에 보시면 이 마이너스 10.9%로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수치를 기록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1월부터 6월까지, 그러니까 상반기 또한 좀 마이너스를 기록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는 더 못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다행히 뭐 매출 원가가 조금 절감이 됐는지 이렇게 좀 13억으로 이전 1분기보다 조금 올라온 수치를 기록했는데, 뭐 단기 순이익적인 면에서는 뭐 좀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. 이 영업 이익이 지금 조금 올라왔고, 다만 이 매출액이 좀 떨어졌다는 거가 조금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결국 이 상반기가 근데 작년보단 또 못했기 때문에 만약 하반기 또한 이게 뭐 9월, 그러니까 9월, 12월 이렇게 3분기, 4분기 또한 만약에 상반기처럼 좀 이제 못한 수치를 보여주면은 2024년에는 2023년에 1344억 매출을 찍었는데 이것보다 또 못한 수치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은 2022년에 이제 매출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 추세를 접어든 걸로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이번 2024년 상반기 서울 패션 상장 72곳을 좀 결산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.5% 감소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도 3.8%좀 줄어들었고요. 아까 섬유 수출이 6월 달에 이제 대폭 좀 낮아졌잖아요. 그래서 이 수출 부분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문제가 되었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고요. 일단 단순 평균 영업 이익률이 7.6%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럼 이제 한번 대한화섬 한번 봐볼까요? 대한화섬은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3.85고요. 그리고 1분기에도 1.76, 그러니까 한 2.8, 2.9 정도 나오겠네요.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뭐 2.8, 2.9, 이 전체 이제 패션, 섬유 패션 관련 관련 산업에서는 조금 이익률이 낮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한화섬을 좀 더 이제 세세하게 분류하면 얘네들은 이제 화선 산업입니다. 화섬 산업. 화학 섬유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 화섬 산업에 있는 기업들만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. 이 3.1% 정도를 기록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대한화섬의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막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.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결국 이번 상반기만 봤을 때에는 조금 미미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하반기 실적은 어떨까요? 지난 7월 26일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시장 진출 계획 조사에서 정부의 수출 컨소시엄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실적 전망을 좀 물어봤는데, 304곳 가운데 이 섬유 패션 업계 대다수 이제 중소기업은 올해 이제 하반기 수출 실적이 뭐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좀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산업에 좀 직접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몸소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하반기 또한 뭐 상반기만큼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7월 수출도 이제 아마 8월 말쯤에 나올 거고요. 뭐 8월, 9월도 계속 이제 꾸준히 나올 거니까요.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이 섬유 산업이 이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할 수 있을지
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. 그래서 뭐 논외로 일단 섬유 소재 뭐 연구원 본부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선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이 섬유 염색 단지, 뿌리 특화 단지를 좀 지정을 하고 뭐 국산 섬유 브랜드화를 통한 이 가치 소비 트렌드 대응 등의 뭐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. 일단 이 부분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이 수요세가 상승 추세로 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번 상반기는 조금 지지부진한 성적을 보여주었고 일단 9월 그러니까 12월 그러니까 3분기랑 4분기도 지금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일단 이게 실질적으로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수치가 나오길 좀 기다려야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나온지 체크를 해볼 거고요. 일단 대한화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하더라도 이 부채 비율과 이 유보율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업입니다. 보면은 부채 비율이 뭐 이번에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20% 미만으로 좀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보율이 1863%입니다. 이게 분모가 자본금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이제 역순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한 7,169억 정도 나와요. 7,169억. 보유하고 있는 금액 이 정도라는 겁니다. 엄청나게 많죠.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뭐 배당 수익률이나 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행동은 좀 안 해주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은 만큼 나중에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이 진짜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기업들에게 좀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행동을 해라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중 하나가 이 대한화섬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 주가를 보시면 주가는 지금 좀 크게 봤을 때 박스권 구간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보면 이 정도가 박스권 구간이에요. 보면은 좀 더 가까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있겠네요.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7% 정도 빠졌는데 이 부분이 일단 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이 정도로 빠진 겁니다. 빠지고 나서 그 이후에 좀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왔다고 해요.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좀 완화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대한화섬의 실적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매출 시즌이 좀 안 좋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. 하반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섬유 수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아직 7월달 이제 수출이나 뭐 8월달 수출, 9월달 수출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저와 함께 대한화서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대한화섬의 금융 투자가 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어요. 좀 들어오고 있고 그걸 이제 개인이 조금, 기관에게 좀 넘겨줬네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수급적인 면에서는 좀 특징을 갖고 있고요. 후에도 이 기관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는지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